부모 코칭 마저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또 두 번째 만남입니다. 긴장됩니다. 그리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뭐 들으셨던 이야기나 피드백 없으세요? 막 조카 딸들이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네. 제자들이 보고 봤다고 연락이 오기도 해요. 네. 오늘 마저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저 나눠보고 선생님 생각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요새 특히 육아 트렌드가 친구 같은 부모, 또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 네. 친구 같은 부모여야 하는데, 친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억압적으로 자란 이제 부모들이 특히나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살려서 자유롭게 길러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행동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그냥 놓아둬야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가 살아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고 예뻐라 하기만 하다가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조종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 아이가 규칙을 모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렵고 선생님들과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부모가 원래 바랬던 아이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마찰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이 행동에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일관되게 정말 단호하고 엄하게 이걸 지키게끔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엄함이 다른 개념이죠. 억압은 부모가 그냥 모든 것이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억압이라면, 엄하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많은 부분은 허용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그 경계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나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 행동,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통제를 하고 규칙을 일러주고 단호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사실 그 우리 강아지 예뻐할 때 마구 예뻐하잖아요. 이거 정말 그 자기 감정의 충족일 뿐 아이를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예뻐라 하고 키우다 보면 언젠가 아이가 바람직하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에 경계가 없이 자란 아이들 보면 절제가 안 되고 충동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쳐요. 부닥치고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어떤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런 종류의 어떤 성장을 하기 어려운 양육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예뻐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아이를 행동에 경계가 없이 키우면 반드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후환이 있어요. 후환이.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더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문가들은 아이가 3살 말기 알아듣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훈육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야단치고 소리치고 벌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분명하게 알려주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돼서 이제 아이를 그렇게 행동의 경계가 없이 자란 아이들을 바로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어떤 부모와 함께 고생을 겪는 막 그런 강렬한 경험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인도에 배낭여행을 가서 뭐 우물 파주고 돌아온다든가 정말 그 부모와 함께 깊은 그런 체험을 하는 이런 새로운 강렬한 경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낮지만 일관된 규칙을 같이 논의하고 부모가 좀 더 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아이와 관계를 재설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약간 잘못된 신념 같은 것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한 부모 혹은 아이를 너무 절제시켰을 때 아이의 자존감이 깎인다. 아이의 기가 너무 죽는다. 이런 약간 잘못된 신념들이 좀 퍼져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때 가서 경계를 세우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 많은 케이스들은 그때 가서 경계를 세우시려고 했을 때 많이 실패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중고등학교 때 가서 경계를 세우면 늦는지, 왜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후환이 이제 닥쳐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이의 태도는 아주 그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무의식 속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아이를 바꿔보겠다 하면 관계가 심하게 어긋나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엄하게 키우다가 이 사춘기가 됐을 때 약간 허용의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3살 이후부터 이렇게 유년 시기에 부모가 분명한 행동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규칙을 알려주면서 모범을 보여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을 그 어렸을 때는 마구 풀어놓았다가 공부 좀 시키려고 이제 사춘기가 돼서 잡는 이런 부모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망아지를 막 그 야생에다 풀어놓아서 길렀어요. 그랬다가 다 자란 말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고삐에 끼우려고 막 하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아이들은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잡히기가 어려운 거죠. 되게 중요한 네.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잡으려고 하시거나 경계를 세우려고 했을 때 관계까지 틀어져 버리면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렇죠. 정말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죠. 예. 오늘날 그런 홍채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